많은 이들이 다음과 같은 말에 공감해 왔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돈 앞에서는 서로의 적이 될 수 있다.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전부 자녀에게 남기려 하지 말고 성급히 재산을 물려주지도 마라. 이는 냉정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옳다. 2020년 한국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고령자 비율이 2008년 32%에서 2020년에는 단 12%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자녀 이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5가지 요소를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소중한 인생 조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유익한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첫째, 자녀 대신 간호사의 도움을 의지하라. 노년이 다가오면 누구나 생과 살을 숙고하게 되며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남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자녀가 아닌 남보다 더 오래 함께 지낸 자녀가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언제나 따뜻한 정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자신을 돌봐주길 기대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산 때문이 아닌 사랑과 효심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상속 문제로 인해 형제자매가 법정 다툼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의지하고 재산을 남길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신 전담 간병인을 고용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남길 재산이 있다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재산을 남기려는 집착도 버리세요. 더 나아가 오늘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더라도 새로운 동반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변하면서 자녀들 역시 부모가 나이 들어서라도 새로운 행복을 찾는다면 기쁘게 응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많은 재산이 있을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상대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결혼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이유로 제2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 새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부모와 자녀 모두 각자의 길을 선택하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둘째, 혼자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라. 80세가 되기 전에는 부부가 서로 함께 있을지라도 혼자서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워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된 이상 왜 따로 살아야 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특별한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각자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취미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역사적 유적지를 방문하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함께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친구와 함께 다녀올 수 있고 아내는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 작품이나 음악, 맛집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는 자신의 방식을 존중받으며 편안하게 여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여가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취향이 다르면 억지로 함께하려 하지 마세요.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나 공연을 혼자 보러 가고 개인적으로 원하는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하세요. 예를 들어
아내가 감성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반면 남편은 박진감 넘치는 액션 영화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각자 관람한 후에 대화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대화거리가 늘어나고 부부간의 관계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영화를 보거나 여가를 보내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감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갈등이 줄어들고 더욱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며 화목한 부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는 대개 부부가 여유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며 건강도 여전히 활기찬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오랜 세월의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얻은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이때는 항상 함께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기를 자유롭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다면 70대에 접어들었을 때도 계속해서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80대 중후반에 이르러 둘 다 지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지하며 보살피게 될 것입니다. 개별적인 삶을 즐기다가 마지막 생애 단계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 그것은 결코 늦지 않은 선택입니다. 셋째, 생전에 자신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하세요. 언론에서 종종 자녀들 간의 상속 다툼이나 법정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상속 문제로 인해 가족이 분열되고 파탄에 이르는 사례도 많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남긴 재산이 자신의 장례를 잘 치르고 자손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며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개 부모가 바란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을 남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심지어 묘지를 마련하는 문제조차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출산율이 오랫동안 감소해 왔고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50년, 100년 후에 후손들이 남아 묘지를 관리해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죽고 제 자손들도 세상을 떠난다면 과연 누가 저를 기억해 줄까요? 돌봐줄 이가 없다면 묘지를 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후손이 없어서 방치될 가능성이 큰데도 많은 돈을 들여 묘지를 세우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60대라면 자녀는 20에서 30대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 또한 경력에 바쁜 시기일 것입니다. 지금은 재산 분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령자들이 여전히 돈을 모으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며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부모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고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할 경우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까 염려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러한 상속 문화가 과연 사회에 긍정적일까요? 실상 재산을 소유한 고령자들은 자녀가 자신의 삶의 결정을 반대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유한 노인들이 겪는 역설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넷째,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취미와 열정은 나이나 성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열정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려는 욕구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본능입니다. 자신의 취미를 찾고 발전시키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성은 스포츠, 등산, 골프, 낚시 등을 취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포츠카를 즐기는 것도 흥미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은 신체 건강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신체가 약해지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며
또한 의욕이 감소하고 심각한 경우 기억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즐거운 활동을 통해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동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억력 감소나 사고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갱년기 여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의 취미와 열정이 과소평가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나 소설 등의 콘텐츠가 점점 인기를 끌며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꽃꽂이나 서예와 같은 예술적 취미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경험담에 따르면 여성들은 주로 낭만적인 이야기를 감상하거나 가벼운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을 통해 낭만적인 이야기와 여유를 누리며 일상의 활기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일부 중년 여성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캐릭터의 팬이 되어 삶에 큰 동기부여를 얻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아이돌 가수나 배우를 좋아하는 중년 여성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콘서트,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에 자주 참석하며 관련 상품을 구매하거나 팬클럽 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호르몬 균형을 돕는 동시에 갱년기를 더 수월하게 넘기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생기며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취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책만 읽거나 뉴스만 봐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즐거운 활동과 열정이야말로 건강과 활기찬 정신을 유지하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활기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면 관계는 더욱 풍부해지고 안정적이 되어 부부가 함께 더욱 행복하게 인생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부부 관계에서 규칙을 설정하세요. 60대 이상의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혼 대신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반독립 동거형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갈등을 줄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상호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간의 적절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고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각 부부는 서로 원하는 생활 방식을 충분히 대화하고 적절한 규칙을 설정하여 거리감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각자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도 각자 합니다. 2. 각자의 빨래는 스스로 처리합니다. 3. 외출할 때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외박 시에는 예외. 4. 외박하거나 장기간 여행을 할 경우 긴급 상황을 대비해 미리 알리지만 상대의 세부 계획을 묻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규칙과 조건은 상호 동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직접적인 만남을 줄이고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심리적 거리도 조절할 수 있어 긴장이 완화되고 서로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시간을 가지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마음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을 더 느끼게 되며, 이는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거리는 고마워, 나, 미안해 같은 말들을 더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게 하여 부부간의 존중과 애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더욱 조화롭게 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세요. 여섯째, 심리적 안정감과 냉철함을 유지하세요. 이것이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평생 자녀를 부양하거나 많은 재산을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외롭지 않기 위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녀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점점 의존하게 되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관계를 긴장감 속에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자녀로부터 긍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즐거움에 재산과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자녀가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해서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와 복지 시스템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수년간 세금을 납부해 왔으며, 복지 시스템은 이러한 세금으로 구축되어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지나치게 헌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시각이 바뀌면 자녀도 자립심을 배우게 되며,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들어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를 돌보면서 불행감을 느끼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 사세요. 어떤 면에서 60대 이후에는 부부간의 화합이 젊을 때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20에서 30대 결혼 초기에는 주택 마련, 경제적 안정,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경제적 요건이 성격의 화합보다 우선되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두 사람만 남게 되는 시점에서는 성격과 취향의 궁합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만약 성격이 맞지 않아 갈등이 잦다면 끝까지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에게 관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하는 경우라면 저는 그 결정을 지지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성격의 화합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노년의 삶을 즐겁게 해줄지, 병들었을 때 그를 돌봐줄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현재 기대 수명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진 만큼 결혼 생활에 대한 인식도 삶의 길이에 맞춰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부가 함께 백발이 되도록 함께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모든 부부가 영원히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의 차이를 좁힐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며, 그 관계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 진정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떠나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 말이 조금 쓸쓸하게 들렸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홀로 살아가고 홀로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은행나무 잎이 혼자 피고 혼자 떨어지듯이요. 그 나무 잎은 삶 속에서 새들도
개미들도, 햇살도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부부도 영원히 내 것일 수는 없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정말로 온전히 내 것인 것은 아마도 나 자신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긴 인생에 비하면 아직 제 삶은 짧지만,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